네, 8월 12일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거는, 말할 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이죠. 어제 11일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구치소를 방문해가지고는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는 마치 닥달하고 윽박지르고 무슨 법사위 소속이다, 돈 예산을 자기가 주무른다 등등. 그리고 뭐 중범죄자들은 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교정본부의 교정행정과 그 국회의원이라는 것들, 법도 모르는 것들이 국회법을 들먹이고, 참, 국회법 그거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국회의원들을 몰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일반인들보다 모르고 있고요. 법대 나오고 검사 출신이든 뭐든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법조항 들먹거리고, 또 마치 일방적으로 혐의가 있다 등등 말도 되지 않는, 정말로 그 어느 수준도 능력도 되지도 않는 것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자빠졌으니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고려가 요동정벌을 잘 했더라면 좋았죠. 알다시피 명나라가 뭐 건국이 되었다 뭐 어쩌고 하지만은 당시에 있어서 요동정벌과 함께 고려의 그 기상이 좀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이제 왕권이 매우 약해졌다. 즉, 지금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말을 들어먹지 않는, 그리고 왕이 이제 어린 왕이다 보니까 체형이 뭐 어떻게 잘 하지도 못하고, 뭐 같이 출정을 했으면은 위에와도 해군이 없었을 것이다 하겠는데, 글쎄요. 채영이 가면 개성 또는 평양 그 우왕이 어려웠을까요? 그만큼 왕권이 내부가 흔들리고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공민왕으로 알고 있는 노국공주와 공민왕, 그렇게 알고 있는 그것도 보면은 결국 몽골의 지배를 받다가 몽골이 이제 원나라가 무너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국제적 변동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중국이라고 그리고 통틀어서 말하게 되지만은 만주벌판, 청나라, 그리고 몽골, 원나라 뭐 그런 배경도 있고요. 뭐 역사적으로 갑자기 러시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발틱 함대, 러시아 같은 경우에 부동항을 원했던 그 시대에는 이제 대항해 시대 끄트머리 이제 철갑선이라 해야 되나, 진짜 이제 현대적인 기항들이 이제 함선들이, 전투함들이 만들어지고 그랬죠.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그렇게 이제 함대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죠. 영국이 그 함대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또 섬나라였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영국과 맞붙어가는, 왜냐하면 산업혁명과 함께 그 시대에 유럽은 그런 식으로 산업화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 러시아도 당연히 그런 산업화에 그런 발맞춰 움직였기 때문에 발틱 함대, 그렇죠. 근데 일본한테 졌죠. 그 뭐 육전에서도 뭐 결국에는 진 거고, 해전에서는 아주 가감하게 져버렸죠. 미드웨이 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드웨이 사로초 뭐 이제 태평양 전쟁이죠. 일본하고 미국과의 전쟁. 사실 2차 대전을 뭐 쭉쭉 그래가지고 뭐 이탈리아, 뭐 독일, 뭐 일본 그러는데, 사실은 일본은 중국하고도 싸우고 미국하고도 싸우고, 또 이제 독일은 영국하고도 싸우고, 뭐 또 사실상 그 독일이 러시아하고 싸우고, 러시아가 아니죠, 그때는 소련이지만, 사실 2차 대전의 상당한 피해는 독소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 아닙니까? 독소 전쟁. 프랑스는 그냥 가볍게 먹어버리고, 그죠? 큰 피해 없이 독소 전쟁으로 보는 게 더 맞을 정도죠.
자, 그때 미국은 소련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색채를 잘 몰랐습니다. 1900 그 당시가 이제 39년도 전원이 감돌고 전쟁이 40년, 41년, 42년, 43, 44 이렇게 갈 적에 미국은 소련을 많이 도와줬죠. 엄청나게 그죠? 차라리 도와주지 말지. 근데 소련이 넘어가면은 또 미국이 또 이제 유럽이 위험하니까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아주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계약을 해서 미국이 일본의 산업화를 만들어 주었을 적에 일본은 결국 미국을 칠 것이다 라고 했죠. 내다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일본하고 미국 얼마나 사이 좋았습니까? 미국은 이제 자기가 이제 일본한테 뭘 이렇게 들라주고 하다 보니까 선교도 해봤고, 근데 선교는 완전 실패했죠. 일본에서는. 대신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뭐 되게 대단했죠. 북장로죠. 북감리 그 교고. 미국의 그 이제 미국도 북부 남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부 쪽이 1886년쯤인가요? 88년인가 성령 신령대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2차 그때 이제 그 우리 후기 성도 교회 그런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또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했으니까 청나라도 먼저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의 뭐 동생 홍수전이라고 하는 태평천국 난이 아주 심각했었죠. 컸고 아무튼 중국에 먼저 천주교, 기독교가 다 들어갔었지만 완전 사이비화돼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동학 같은 경이 나왔죠. 서학과 동학. 서학은 이제 기독교고. 아무튼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조선 구한 말에 굉장히 들어왔고 그때 의술이 서양 의술이 없던 우리나라는 서양 의사를 통해서 외과적 수술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걸로 생명이 살다 보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한의학이 뭐 굳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한의학이 여러 가지 고증이라든지 사람의 체질을 두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라든지 문제가 많죠. 그렇다고 아주 깊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과거에는 접골이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것도 이제 단순 골절 같은 경우에 가능한 일이고 외과적 수술은 역시 서양 의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뭐 중국도 하타 그런 식으로 외과 수술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국 같은 조선 같은 경우는 뭐 부모가 주신 몸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매우 잘못됐습니다. 유교 사상 한국만의 그 유교 사상이 잘못된 게 많죠. 뭐 이야기가 고려 이야기를 하다가 이래 됐는데 지금 계엄과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교도소장 면담을 통해서 그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하는 소리를 보십시오. 그 눈깔이 뭘 뜯어먹으려는 식으로 인간의 눈깔이가 아닙니다. 짐승의 눈깔이도 안 되는 악마적인 눈깔이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대체 이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이 입법부에서 입법이나 잘할 것이지 어디서 예산을 가지고 놀다시피 하다 보니까 행정부보다 행정부 위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국회의 기능을 축소시켜야 되고 지역구 뭐 국민을 대표한다는데 정말 그것들이 무슨 국민을 대표합니까? 그 지역구에서 그냥 뽑아준 사람들을 모아다가 입법을 하는 거지. 저것들이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민의 대표자는 오직 대통령이고 한 사람이죠. 입법 행정 안에서 입법이고요, 사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런 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근데 이게 국민한테 아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어한다든지 그런 거지. 근데 입법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는 아예 국회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이제 다스리고 통제하는 자기들끼리 막 법을 만들어내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당의 대통령을 만들어내가지고 대통령과 짬짬이를 해먹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견제 세력인 야당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여당을 이제 커버해야 되니까, 이제 커버하는데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막아낸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야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 시민, 민주주의 사회 속으로 하나의 가치와 기치를 가진 국가가 국민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뭐 미국이 여야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 공화당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시민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일치된 단결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다수당 만들어도 됩니다. 다수당으로서 또 움직여야 됩니다. 보다 더 이념의 색채를 강화시켜서 당을 만들어 가더라도 확실한 거는 자유, 민주주의 시민이라는 거죠. 시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기본 바탕이 있는 그런 사회, 국가라는 거죠. 거기에서 보다 더 이제 뭐 진보 보수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진보 보수 나눌 필요가 없고 뭐 노인 복지라든지 뭐 아니면 심리적인 거, 국가적 어떤 그 기본은 자유 시민, 그것은 경제죠. 경제이자 행복 추구입니다. 심성적인, 영성적인 그런 것까지 다룰 수 있는. 그래서 뭐 영성학파당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당이 가야 되는 거지. 당을 굳이 만들 것 같으면 그런 당을 쓰는 건 괜찮죠. 그래서 다양한 다당제로 간다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우리나라는 나는 뭐 굳이 다당 하고 싶진 않아요. 뭐랄까 공산당 아닌 자유시민당이 만들어져야 된다. 자, 자유시민당은 이념을 가져야 되겠죠. 뭡니까? 지상천국을 만들어 가겠다. 아니, 지상천국을 어떻게 만들어내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한 것. 예. 그러면 계급을 막 뭐 그렇게 하냐? 저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의 논리와 함께 개인의 개별화적인 차원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거죠. 그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한 국가가 한 국민이 이념이 같아야 되는 거죠.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교육의 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힘. 국가 간, 역사 간 이런 걸 통해서 정치에 국회에 있어서 국회는 입법, 사법 그러니까 행정의 그 큰 원 안에 있는 양축이 양 수레바퀴 정도 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 기능에 대한 이 헌법적인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가 아주 심각합니다. 진짜 윤석열을 내란 외환죄로 엮어서 진짜 이게 사형을 시킬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봅니다. 왜 그러냐면 쟤네들이 인간의 눈동자가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돌았어요. 민주당이 완전 돌아가지고 아니 국회의원 새끼들이 교도소 소장을 압박하고 나중에 무슨 일 벌어지면은 책임은 교도소장한테 다 떠넘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보고서가 있었니? 법무장관이 뭐 내렸는데 뭐 지시 이행하는 뭐 그런 보고서를 작성했니 아니니? 별걸 다 따집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말장난하고 자빠졌는지. 아니 그 영상을 보면은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비공개로 육안으로 보겠다. 지들이 뭔데요? 국회의원이라고 쓰고 개인 요즘 그 보호법 얼마나 강화되어 있습니까? 개인 보호법도 저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는 그걸 갖다가 왜 안 내놓냐? 이 말이 안 돼요. 이제 법을 좀 뜯어 고쳐야 돼요. 악법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조항 삭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조항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를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바꾸고, 법을 바꿔야 돼. 법치주의. 저것들이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는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쌍으로 죽여버릴 겁니다. 사형을 시켜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남한과 북한의 양극 체제를 만들어 놓는 거죠. 북한은 이미 선언했지 않습니까? 너 두 개의 나라다. 너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선을 그었죠. 그럼 중국이 무슨 입김을 넣고 있습니까? 그래, 그렇게 가자.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남한은 독립된 국가이고, 북한도 독립된 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내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이 나더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이 부부를 내란죄, 외환죄를 적용시켜서 사형으로 판결내고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형은 집행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형 판결을 내버리면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사망케 하는 거죠. 정통성 있는 이제 이승만, 박정희, 보수파 쪽의 계열로 대통령을 다 죽인다 이거죠.
전두환 노태우가 사형 판결 언도받다가 무기징역 감염됐다가 뭐 이렇게 다시 뭐렇게 되나 사면되는 식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그 앞전에 그렇게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계엄을 했고 그것은 내란이고 그러니까 사형으로 간다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완전히 정통성을 갖게 되는 거죠. 진짜 정통성을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전자권 회수, 뭐 미군 철수해.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완전히 붙어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래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하는 꼬라지는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사형 언도받게 만들고 정통성 있는 국가로서 이제 미군 철수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가 국가가 알아서 판단한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손을 완전히 잡으려고 하는 흐름이라는 거죠. 윤석열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라든지 국민의 뭐 의중은 관심 없어요. 얘네들. 얘네들은 완전히 버러지들이죠. 나라를 완전히 중국에 받쳐 먹으면서 중국이 뭐 그렇다고 완전히 뭐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공국가는 아니죠. 단지 명분, 뭐,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돼 정통성을 가진 정부의 출발이 되는 거죠. 그거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거의 일당 독재죠. 다 뭐 전국 정당이라는 그 완전히 공산주의 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 친중화 돼가지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승하고 세력을 잡고, 저거들은 뭐 내각제로 가든 대통령제로 가든 헌법도 곤치가면서 완전히 이제 뭐 친중 정부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뭐 말 그대로 속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자기들은 이제 대대 손손 자기 자식들한테서 뭐랄까요 정치라든지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많은 사람들은 배급제 형태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경제는 일어날 수가 없고 개인의 어떤 자질 뭐 그런 건 없고 오로지 이제 정치권에 빌붙고 이제 줄을 대고 권력의 뭐 떡고물 또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암투가 벌어지는 그런 희귀한 현상. 언론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들의 목표고요. 그들 생각이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내가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게요. 내가 그들한테 뭐 칼 맞아 죽든지 암살을 당하든지 그들한테 감옥에 갇히든지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나는 그걸 못 보겠고 그렇게 저들이 꾸미고 하는 모습 못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죽겠습니다. 자결은 안 할게요. 분기탱천해서 내가 죽고 자결해가지고 하진 않게요. 싸울 겁니다. 끝까지 싸우고. 그래서 그러려면은 왜 대한민국인가? 대한민국이 왜? 아니 우리 그 당군 이제 환인 우리 아버지 내 자신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내 아들이자 내 부모인 당군 왜 오늘까지 왔고 왜 조선에 있냐 이게 한반도라는 곳에 조선이라는 한반도의 그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우리가 머물고 여기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고 있냐 이거죠. 후천개벽이라는 것이 거저 있는 게 아닙니다. 후천개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척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서 가장 영성적인 것이 발달했을 때 나오는 게 그 당시로서의 종교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에 있어서 종교가 필요하냐? 난 종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종교가 필요합니까? 올바로 알고 살아가면 되는데 사회 민주주의 사회 정치 경제를 돌려가는 것이 종교와 똑같은 건데 왜 뭐 특별한 종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왔으니까 하나님과 신과 신이 만나서 싸울 거예요?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서로 소통하면 되지. 소통이 뭡니까? 말은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상대의 답을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건 소통이 아니죠.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내가 바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갈등을 해소해 가는 것도 소통이고 기쁜 것을 더 만들어 가는 것도 소통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미국이 좋은 게 뭐냐면은 에릭 번이 1950년에 TA 의사교류 분석 그리고 TA 학파를 만들어냄으로써 전 세계에 의사교류 분석이라는 아주 갈등, 소통하는 것들을 증진시키는 그런 이제 학파를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것이 일반화되고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럼에도 인간의 욕심이 많고 또 시대 변천사에 의해서 유아기적의 기억이라는 것이라든지 환경이 좀 많이 바뀌니까 의사소통은 새롭게 또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 지금 한 시간 내로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원고를 보거나 책을 보고 뭘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법치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 되는 새끼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법조항을 들먹거리면서 법도 모르고 우리가 너무 법이 많아요. 법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 법이라는 것은 영국은 거의 이제 뭐 성문법, 불문법에 있어가지고 불문법으로 이렇게 다 이게 알아서 움직이는 감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10명이 달려들었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고 특검에서 지시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완전히 어긴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면담을 말하면서 소장 보고 뭐 보고서를 냈느냐, 법무부 장관 지시가 아니었느냐, CCTV를 깔아. 그거 다 그 불법입니다. 그거. 개인정보를, 국회의원 니가 뭐라고. 니가 너 국회 입장에서 출석시켜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면담하자고 해놓고 면담 속에서 그걸 보여달라. 육안으로도 보자. 저거 뭔데 그 정보 취득을 합니까? 개인사의 일인데. 교도소장이 그 사람이 누구 편을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도 이제 꼬투리 안 잡히려고 행정상황의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어거지. 난 참 계엄 때부터 국회의원들의 어거지가 너무 싫고 한동훈의 모습이 너무 싫고요. 이재명의 모습이 너무 싫고 알고 보면 중공 세력이 수십 년 동안 건드려 왔기 때문이고 일단 사람을 환심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그거지 않습니까? 술과 여자, 돈.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그 도파민 감정화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대접받은 사람 또 만나면 또 그런 도파민이 생기고 또 만나는데 또 돈 줘. 뭐 이게 지시하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주면서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하니까 좋다고 또 이제 그때 그 뽕 맞은 기분으로 돌아가서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게 하고 중국은 더 하죠. 중국이 삼국지도 보면 알지겠지만은 중국이 그게 아주 뛰어난 나라입니다. 중국 그 전국시대 그때에도 이제 그나마 이제 7개의 국가가 이제 아주 강성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통일된 게 진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도 미인계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각 나라마다 예쁜 여자 어떻게 하고 첩을 두고 후비를 두니 중국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못 차리고 있죠. 그럼 중국의 공산주의는 오래 가느냐? 그거는 우리 학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 학에 달려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일당제로 가야 됩니다. 일당제. 다당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공산주의 사상의 공산당이면 대한민국은 자유, 시민,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시민 사상을 갖춰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 시민 사상, 자유, 민주주의, 시민 사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것은 지금같이 합법적인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있는 내란 세력을 척결해가는 국민의 자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집회를 많이 하고 소리를 내므로써 자유시민들이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지, 어떤 대형 유튜버가 어떤 판을 짜주고 틀을 갖춰주면은 그 중고 틀 내용에 따라서 들어가서 그런 아바타나 뭐 그냥 허수아비 같은 좀비 같은 그런 드론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개개인 차가 있고 어떤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사주부터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만 공통 분모, 분자, 공통된 의견은 있잖아요. 국가를 바라보는 그 점을 취합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의 주인공이고 장수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지. 거칠고 단순하고 어떤 타인이 만들어 놓은 중고 틀에 물론 본인의 그 핵심적인 생각은 있죠. 감정도 있고요. 그러나 그 감정을 잘 표현하면서 남의 것이 아닌 내가 남의 것이지만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서 통합의 길,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집단 역동이고요. 그게 사회적 역동으로 가야 되고 사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유, 민주주의, 시민 사상으로 무장된 대한민국, 저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시민, 자유민주주의, 시민 사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로 가는 거죠. 대한민국. 그러려면 이번에 우리 뭐 미국이 어떻게 해줄 것 같다. 미국이 뭐 중국을 괴롭히고 뭐 이재명을 제거할 것 같죠.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미국은 이재명을 이용해서 국익을 도모하는 거지 우리 국민들이 어찌되건 저찌되건 그 상관 안 합니다. 국민 스스로가 집회를 크고 강하게 열면서 유튜버들이 말하지 않는 본인의 감정, 민중의 감정, 나의 처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시민, 이게 바로 이제 시민, 집단의 그 힘이, 뭐, 혁명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죠? 혁명을 넘어선 것도 되겠죠. 사상도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회적 여론은 결국 이재명이 하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법부까지 움직일 수도 있겠죠. 사법부가 잘 안 움직일 겁니다만은 사법부도 움직이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지방선거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자꾸 도태되어져 가지고 이제 뭐죠? 이게 뭐죠? 이타적인 거 말고 능동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남이 지시한 것만 따르면 되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식을 갖지 말자. 개방되어 있고 개성화되어 있으면서도 단합이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뭉쳐서 여야를 다 없애야 됩니다. 국힘 그거 다 가짜 새끼들이고 다 가짜입니다. 뭐 다 가짜라 하면 너무 심할 수 있나요? 김민수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다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되고 선관위는 당연히 손봐야 되고요. 선관위를 따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해야 되죠. 개헌. 제7공화국을 만드는 거 맞습니다. 제7공화국을 건설해야죠. 이번에 우리 시민이 혁명이든 사상운동이 되든 이재명 정권을 이제 퇴진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법부에게 촉구해야 되죠. 왜 촉구가 아니라 사법부를 탄압하면 됩니다. 시민들이 사법부의 만행, 죄를 물으면 되죠. 고발할 수도 있고 고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가 되는 거죠. 수백만, 수천만이 일시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어찌 사법부든 판사 새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따를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모습은 이제 수백만이 일치 단결된 구호와 집단 행동, 그러면서도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움직여 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될까 안 될까? 그거는 이제 국민 각자의 판단이죠. 이 시대를 얼마큼 읽고 있느냐.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경제 위기이며 위기인지 알아야 되죠. 김문수 걔도 어디서 뭔가 뭘 듣고 알고 있는지 이제 우리나라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이 20년, 30년이 되어도 복구가 안 될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낙후되겠죠. 다른 나라들은 뭐 양자 컴퓨터에다가 새로운 이제 질서와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국제 글로벌 시대를 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다시 구한말 그 시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지금 세계의 그 발빠른 경쟁, 정치, 경제, 산업, 정보, 인터넷 이런 거에 완전히 밀려나 버린다는 거죠. 농업 국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업의 인재들 이제 외국으로 튀 갖고 근데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잘 살거나 우리가 뭐 잘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재명 정권을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고 사법부도 판사를 다 물갈이해야 됩니다. 예. 사법부 이제 법조 3륜이라 그러는데 그걸 좀 바꿔야 돼요. 법조 3륜을 이제 민주주의 시민 국가로 해서 새로운 대통령도 나와야 되는 거 맞고요. 이제 그러면 시민연대 연합이 필요하겠죠. 여기는 뭐 반드시 반공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넘어서 있는 사상과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되겠죠. 미국도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공화당, 민주당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 영국의 영향이고요. 우리는 그런 영향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군, 환인, 한운 뭐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우리 전 세계인들은 바로 하나의 국가에서 출발했고 각 분파적인 지역 색채를 띄었던 12제국 국가에 다 속해 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 회개하자. 세계 통일로 가자. 서로 국경에 군대를 배치할 일이 아닌 국경은 국경이고 너 민족 내 민족 언어가 좀 달라도 서로의 언어를 배우면서 경제도 교류하고 결혼도 뭐 마음에 들면 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이다 다른 민족이다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은요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이제 민족 혈통 그런 걸로 해서 그 뭐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면 동양인과 흑인이 결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흑인들이 있죠. 제가 뭐 그거 우리나라에 와서 일단 한국 여자와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 10세대만 지나 보십시오. 그게 어떤 사람이 되는지. 흑인의 한국 땅이잖아요. 그러면 흑인의 어떤 혈통은 많이 희색됩니다.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 되겠죠. 280년 정도 가면은 그냥 한국인 비슷하게 그 지역 거기와 비슷해집니다. 예, 그 영혼이라는 것이 뭐 너는 백인 태어나 동양인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언어가 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생 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라는 것이 국제 결혼도 아니죠. 그냥 국제 결혼이긴 한데 국제 결혼을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이 뭐 민족 혈통 그런 거 없이 이제 결혼의 문제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너무 먼 이야기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재명 정부라는 이 우리 수십 년 뭐 수천 년의 역사에 종집을 찍어야 되죠. 6.25 전쟁도 사실 중국하고 중공군하고 싸움이 더 길었고 미국하고의 싸움이었잖아요. 미국과 중공의 대리전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움직였던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한중 수교는 이제 그다음 92년도쯤에 된 거고, 노태우가 되게 이제 보통 사람입니다면서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다 그런 놈이 못된 놈이죠. 꿍꿍이가 많고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가는 게 얌전한 놈이 더 빨리 올라간다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는 비자금 그렇게 수천억을 갖다가 가졌다고 보고가 되니 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놈이 나쁜 놈이 전두환도 그렇고 평생 꼴보나 치고 미친 새끼. 그러니까 김영삼한테 근데 이거 술 처먹으러 왔나 하면서 욕이나 들어 처먹고. 자, 과거의 역사입니다. 대통령 하나하나가 대단하다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전두환이가 뭐 대단한 인간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도 각자 자리에서 그 인간들보다 더 훌륭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더 강인하고 그 자리에 있다면은.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더 교육받고
내가 목소리 발성을 좀 더 바꾸려고 그러면 연설체로 뭐 연습 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코치 배우면 되고, 또 뭐 부족한 독서 부분을 늘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맹률도 높았고, 난 일자 무식이 있는데 저 사람은 뭐 배워서 말도 잘하고, 저 사람은 대학 나왔고 판사다. 판사 하면은 뭐 사람들은 그 꾹뻑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부터 그거 판사에 대한 너무 깊은 존경심, 무서움이 있다 보니까. 근데 판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판사는 아부랭이가 뭐라고요. 인간적으로 법대 다니고 사법고시 학교 간 판사가 연수원 들어갔다가 뭐 판사 법원에 취직해갖고 아는 게 뭐가 있다고요. 뭘 알아, 지가 의술을 알아, 컴퓨터를 뭘 잘 알아, 문학을 특별히 더 잘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대학교 4년 동안 저거 수강하고 학점 받고 사법 공부하고, 연수원에서 뭐가 어렵다고요. 연수원 공부가 그냥 잘 토론하고 하면은 다 되는 거고, 점수 교수를 통해서 잘 받는 거고, 그런 거죠. 교수 말 잘 듣고 하면은. 사법 연수원이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몇 개월 뭐 연수원에서 뭐 공부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변호사, 법원, 검찰청 다니면서 15회가 하면서 2년 채우면은, 그 연수원 생활 때 돈 좀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급 정도로. 그때부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아주 이제 안락한 거야. 돈 없다가 돈 받으면 이렇게 기분 좋아. 신분의 어떤 변화가 느껴져. 판사하니까 슬슬 내가 이제 버르장 없이 다른 사람한테 하대하기 시작하고 특권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판사라는 거는 법조에 있어가지고의 뭐 하나의 서비스적인 것이고 그런 거지 뭐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판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이 조각 사유가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법은 바뀌어져야 되고, 변호라는 것을 꼭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난 그래 봅니다. 스스로 변호하고 싶으면 스스로 변호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왜 과거에는 변호사를 두느냐. 일자 무식이 어떤 사고를 쳤어요. 말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써서 변호사가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글도 못 쓰는 사람을 알아서 자기가 글을 쓰고 변호를 해줬지만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 변호사들보다 더 똑똑해요. 근데 뭘 변호사를 꼭 써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갑니까? 이제 법을 바꿔야 돼요. 법조계가 완전히 이제 뭐 힘을 못 쓰겠죠. 판사 수도 적어, 그죠? 요즘 여기 그 일거리가 없으니까 괜히 죄를 만들어서 판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나라입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권력 가진 놈들이 까불고 있는 거죠. 인원수가 뭐 300명도 안 될 정도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3,000명으로 늘었잖아요. 2,000명 딸이들이 이제 3,000명으로 늘었잖아. 판사 새끼들이 더 늘었잖아. 검사가 수가 더 적어. 참네. 자, 검찰청도 없애려고 그러면요, 경찰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경찰의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이 무슨 뭐 도둑만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도 하고 법적인 지식이라든지 저지 드레드 있죠. 그 정도로 가야 됩니다. 경찰이 판사 역할까지 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검사 판사의 수준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좀 권한까지 주고요. 대신에 개인은 개인 스스로가 변호할 수가 있는 거죠. 피해자에 대한 판단, 뭐 피해자에 대한 분석, 뭐 또는 이제 피의자, 이제 피고인에 대한 분석, 뭐 그런 것들도 법은 좀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번 이제 자유민주 시민 이런 사상은 무엇이냐? 지상 세계를 천국으로 만들자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만들고 헌법을 개정해서 건국을 새롭게 하는 거죠. 진짜 건국이죠, 이제. 진짜 건국. 남한부터 진짜 건국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건국이 된 마당에 조금 지나면은 북한하고 완전 우리도 갈라서면 됩니다. 갈라서고 건국을 딱 하고 진짜 건국을 하는 거예요. 건국하고 얼마 안 있으면 북한하고 우리가 나라 대 나라로서 이제 통합을 하는 거죠. 국가 대 국가로서 안전하게
새롭게 가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러면서 파키스탄과 인도도 그런 식 종교 갈등을 갈랐었고 체제에 완전한 변화를 주는 거죠. 너는 너그 나라로 해. 그래. 평화 좋아하고 있는 평화 우리 알아서 할게. 너 핵 쏘면 너 죽어 하면서 국방력 강화 좀 해야 되겠죠. 아무튼 대한민국은 새롭게 건국해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 선을 그었는데 우리가 막 통일하자 뭐 합치자 할 필요 없습니다. 남한 이제 3면은 바다고 위는 갈 수도 없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고 대한민국은 이제 제2의 건국이 아니고요. 이제 진짜 건국을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진짜 건국은 민주주의도 뭔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뭐 해방돼 가지고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자유시민 민주주의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사상을. 지상천국이라는 대과제죠. 종교적 과제이기도 하면서 사회적 과제인 지상천국. 뭐겠습니까? 인간의 행복이죠. 자, 헌법 우리 1조 1항 2항과 같이 모든 국민, 그리고 국민에 대한 평가를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주권자이기도 하고요. 헌법 제1호 기관이다라는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문맹이 없고 교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또 국가로부터 평생 의식주에 대한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먹여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로 가고 비상계엄 뭐 당연히 선포할 수 있고요. 국회의 입법기관의 기능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을 방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을 저해할 수 있는 법을 요구할 수 없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이제 헌법을 좀 더 면밀히 이제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이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회, 국민연대 뭐 이런 자유시민연대가 헌법을 만지는 거죠. 국회가 헌법을 만질 게 아니라 거의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 시민연대, 시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불문적인 요소, 인의예의지신 뭐 약간 이렇게 전통적인 예의범절 또는 우리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것을 해석, 분석, 주석을 통해서 알아가는 보다 고차원적인 사람들로 채워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뭐 지금 당장은 고차원적인 고등한 의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후 문제부터 해서 쓰레기들, 지구를 병들게 한 쓰레기 같은 거, 해양 청소 같은 것까지 그런 헌법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누웠다 일어났다 앉았다. 자, 그래서 뭐 제 꿈이고 목표인 이 민주 시민은 뭐 당으로 뭐 이제 뭐 선거 관련 어쩌고저쩌고 할 것도 없고요. 선거 이제 국회의원은 150명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300명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아니면은 국회의원을 그렇게 따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있어가지고 전자적인 참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발달되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 과거에는 배움도 그렇고 거리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 국민이 직접 참여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은 전 국민이 직접 참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지역이 뭐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이고 뭐 각 시별 자유시민 협의회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알아서 이제 추천하고 거기서 그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따로 선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추대된 사람이 이제 국회에서 뭐 의사를 표시하면 되죠. 대의원 같은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죠. 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따로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맨날 몇 년마다 뭐 선거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국회가 이제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고 뭐 괜히 또 보궐선거 한다고 지랄 자빠지고 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자유시민연대 각시나 그 지방 읍이든 그러니까 읍면동 그런 것들도 바꿔야 돼요. 행정구역을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뭐 충청 도니 뭐니 그랬었는데 어떤 분은 뭐 도를 없애겠다고 공약을 갖고 있다는데 글쎄요.
지역주의, 지역차별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뭐 하여튼 지명을 그렇죠. 뭐 어떤 뭐 김해는 김해, 부산이면 부산 뭐 어떤 지명을 갖다가 시니 뭐 시니 도니 특별시니 그런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전국을 좀 바꿔야 됩니다. 행정의 명을 바꿔. 예, 좋습니다. 도를 없앨 수 있죠. 도의 경계를 없애고 단지 서울은 서울, 뭐 울산, 부산, 뭐 하여튼 그 인근을 만약 예를 들면 부산과 부산은 부산 정도로 놔두고요. 밀양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합쳐야 되겠죠. 밀양과 김해를 합친다. 그러면 밀자가 밀김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면 김밀이 되나? 새로운 지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좋을까요? 과거에는 좀,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지금은 새롭게 명칭을 바꿔야죠. 뭐, 한빛도 되고, 과거 지명이 아닌, 새로운 지명으로 바꾸어가지고, 전국을 뭐, 100개의 뭐 지역명을 둔다든지, 그리고 그러는데, 동의 명칭을 또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사만 1동, 2동, 3동, 뭐 무슨 노원 1동, 2동, 3동 그것도 바꿔야죠. 동행정 단위를 좀 더 넓히고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구수가 뭐 면적으로 해야 되나요? 인구 대비로 해야 될까요? 면적으로 해야 될까요? 어떤 구 주거 뭐 하여튼 그 명칭이 있는데 일단 그 지역에 있어서 공장 뭐 업종별 사람의 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행정센터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좀 바꿔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다 지방 최소 강공수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국민 그 자유 시민으로서 성숙하려면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고요. 집회와 함께 모르는 생소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민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들이 드러내지 않고 있으니까. 저번에 말 못했던 게 있는데 언론입니다. 방송국을 없애는 거죠. 뭐 강제로 없애는 건 아닙니다. 미디어의 변화가 되는 거죠. 정부 방송이 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뭐 세뇌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다 참여합니다. 전국의 시민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시라는 명칭으로 다 바꿀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몇 군데 뭐 면이 없어지는 거죠. 읍면동이 없어지죠. 읍면동 무슨 읍 같은 게 사라질 수도 있고. 하여튼 요 명칭과 인구수. 그래서 한 시 속에도 농촌도 가능하고요. 도시적인 그 기능하는 부분들 공장도 있을 수 있고요. 첨단 회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골고루 복합적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10만 명, 100만 명 단위로 움직여 갈 적에 굳이 서울 가지 않아도 되고 부산 가지 않아도 되고 각 시 안에서 농촌도 존재하고 도시도 존재하고 학교도 존재하고 대학도 존재하고 기술소도 존재하는 완전 새로운 영역으로 국가가 변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요. 국회의원들도 그 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이 추대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좀 많이 했다가도 적게 했다가도 유연하죠. 그럼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그 시협 뭐 도지사를 또 따로 둘 필요가 없어요. 시는 시대로 하나의 자치적인 그 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우리 이제 고려 시대의 호족 같은 형태인데 그렇다고 호족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군대를 갖는 게 아니니까 사병을 갖는 게 아니니까 새롭게 그 하나의 그 자치적인 경제의 그 완성도가 높은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있는 것은 어촌도 되고 농업도 되고 뭐 산림도 가능하고 도시도 가능하고 그리고 학교도 가능하고 역시나 국가 소속의 국가기관적인 요소에 뭐 어떤 기술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건축 토목 관련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남한 자체만 해서 한 50군데를 해야 될지 그거는 이제 뜯어봐야 되겠죠. 뜯어봐서 인구의 분포, 그럼 분포가 좀 낮을 수도 있잖아요. 농촌에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 가야 되니까. 경제적인 그 식량의 그 생산 안보 식량 안보를 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과 공업과 첨단 기술이 다 어우러진 자치 생계가 가능한 경제 구역이 가능한 그런 걸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좀 큰 시 인구 많은 것은 뭐 부산시, 인천시, 뭐 대구시 그러는데 광역시 그러는데 그런 개념들이 자꾸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남한 내에 뭐 100군데 두는 건 너무 많고요. 50군데 둘 수도 있겠죠. 50군데 둬가지고 국회의원 수도 그렇게 많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50군데 두면은 50군데에서 혼자서 독식하면 안 되니까 2명 둘 수도 있고 그죠? 3명 둘 수도 있고 4명 둘 수도 있고 근데 2명 정도가 좋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걸 또 맞춰가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입법을 할 적에 우리는 그 대표자들이 그게 국회의원이죠. 그 법이 이런 것이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다. 토론하는 거예요. 당이 필요 없으면서도 그 50군데 정도로 둔 그 행정권 또 그 경제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거기 한 전체 노인들 아이들을 다루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적 차이도 있는데 그래서 도를 없앤다는 거 찬성하고요. 그 50군데의 행정적인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국회의원도 있고요. 거기에 그 행정하는 실질적인 뭐 시장이라든지 그런 존재의 도지사 같은 거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경제도 살리고 뭐 법적인 거 도로 건축 토목 기계 전자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반지름 40km 정도 잡아야 되나요? 40km가 10개면 어떻게 됩니까? 400km죠. 예. 40km의 길이 다리로 해서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구 대비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점점 개발하다 보면은 인구 분산이 되는 거죠. 인구 분산이 되는 각 그 면적당 인구가 거의 분포가 되는 인구 집중화가 안 되어져 있는 세계 유일의 도시가 되는 거죠.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뭐 미국의 카운티 같은 개념이랄까. 글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구 분산이 너무 잘 되어져 있는 대한민국 원래 이렇게 한양 빼고는 뭐 평양도 그렇고 뭐 경상 감량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지 크게 도시가 없었습니다. 중심지는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제는 굳이 광역 도시화 되는 걸 완전히 막아낸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적절한 이제 그 거리 도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한 행정구 속에서 이제 식량이라든지 농업 도시가 잘 적절하게 섞여져 있고 그 안에서 생활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어떻게 뭘 세계적인 글로벌로 어디서나 스타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공항 건설이라든지 정말 완전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에 북한도 아이고 우리 체제보다 너가 좋네 우리 너 나라 우리나라 한번 언어도 비슷하니까 우리 통일합시다. 그러면 저거들도 뭐 어쩔 건데 북한이 서로 먼저 통일하자 하겠죠. 우리가 저거를 침략할 이유도 없고 너희들 다 용서했고 우리는 우리끼리 10만 불 15만 불 시대를 만들어 놨으니 통일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민의 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퍼뜨려야 됩니다. 지상천국이 목표인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행복이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남북 통일도 되고 세계 통일도 가는 우리의 이 모습은 도시화된 것들을 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 일단은 이재명 퇴진을 외쳐야 되고요. 퇴진을 외치되 그 씨앗
큰 힘,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상천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 100만 명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